편집하실 거죠? 아무렇게 말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하는 것처럼 시연을 해보셔야겠어요. 깜짝 놀랐더라고요. 똥천이라고 좀 오명을 가진 그런 이름이었다가 마을교육과정이라 그러면 학교 안에서만 수업을 하는 게 예전 같으면 마을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가 선생님들, 그러니까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교실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사진, 동영상 아니면 선생님들의 말, 이 정도의 한계잖아요.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감흥이 또는 또 전달 충분한 내용들을 담기에는 부족한 게 있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교육 공간들이 있는데 이걸 바깥으로 우리 그러니까 학교의 경계를 담을 넘어서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제 동천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 했었었는데 마침 이제 김현주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걸 마을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하자고 했었던 거죠. 수천의 동천이라고 하는 게 도심 하천을 흐르면서 예전에는 이곳 동네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몇 감고 물고기 잡고 그랬던 좋았던 곳인데 도시가 성장하면서 되게 오염이 됐었어요. 그래서 똥천이라고 좀 오명을 가진 그런 이름이었다가 점점 이제 그 노력을 과정 속에서 다시 재자연화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도시죠. 그런 과정 속에 이것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이곳의 가치를 알리고자 했던 보존 활동의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생태교육도 하고 또 자원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천 주변에 학교도 많고 그러는데 학교 밖으로 아이들의 교육의 공간들이 좀 확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마침 그게 잘 맞아떨어졌던 거고요. 같이 했던 교사도 한 선생님은 이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90년대 초에 아마 결성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런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또 그러한 아이들을 만들어낸 교육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마침 있고 순천으로 또 발령을 받으셔 오셔가지고 이런 교육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했고 동천 마을교육과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광주 풍영정청과 그 옆에 있는 새별초등학교와 풍영정청 지킴이 마을분들이 함께 했던 과정이 계기가 됐었어요. 제가 2019년도 가을에 이제 그 전국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에 갔는데 그 광주 새별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사례를 소개하더라고요. 순천에 꼭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정말 아름다운 도심 한천이 있는데 그럼 동천 마을교육과정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때 이제 우리 김민정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그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선생님이랑 저희 센터 이제 활동가가 모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똥천이었던 동천을 이런 아름다운 도심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순천 시민들, 그 다음에 생태환경 전문가들, 그 다음에 동천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했던 그런 사회적 교육자본이 그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1년 동안 거의 한 50번 넘게 만났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 같이 배우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쨌든 동천을 지켜온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동천 마을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동천이 가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랑 그 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 거고 아마 첫 사진이라고 모인 게 이제 거기에 이제 핵심 TF가 모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 설정을 좀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동천을 통해서 동천에 대한 동천을 위한 이런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하는 이제 주요한 골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동천을 좀 제대로 좀 알자. 동천에 대한 이해를 좀 바탕으로 우리가 같은 곳을 좀 바라봐야지 앞으로 쭉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좀 거칠게 우리가 이런 과정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그때 첫 워크숍 때 제가 이제 동천이 갖고 있는 생태학적, 인문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통영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마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하면 뭔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림을 조금 같이 스케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사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마을 교육 과정 하면 마을의 어떤 자원, 그 이제 뭐 사람이든 아니면 마을에 있는 어떤 뭐 생태 역사 문화 뭐 체험지든 이런데 이제 가서 이렇게 배우는 이걸로 많이 그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동천 마을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도 마을과 학교 선생님들과 마을 활동가들, 생태환경 전문가 같이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 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교육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결합하기 때문에 교육과 연계해서 3학년은 과학의 동물 파트, 그다음에 4학년은 식물 파트. 교과서에가 기본적으로 식물을 탐사하게 되어 있고 동물을 탐사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매치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업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이왕이면 같이 연계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우리가 생태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니까 3학년은 동물 파트였어요. 물속의 동물도 나오고 뭐 여러 동물 이야기 나오고 4학년은 식물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식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짰고 동물 이야기를 짰던 거죠. 근데 식물과 동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뭐 동식물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예술적인 문학적인 뭐 이런 요소들을 같이 가미시켜서 했죠. 그러면 뭐 국어 수업이든 미술 수업이든 또 이렇게 몸을 쓰는 활동 같으면 체육 활동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운동장에서 미리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뭔가 우리가 밖에서 뭔가 생물을 찾는 걸 한다 그러면 추적놀이처럼 학교에서 미리 숨겨놓고 이것들을 훈련시켜 놓고 밖에 나가서는 실제 이제 생물을 대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토론해서 우리가 동천에 나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지 아이들이 스스로 그 규율을 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충분히 사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 활동은 야외에서 나갈 때 선생님하고 또 마을 교사 선생님이 같이 해서 아이들하고 짜여진 어떤 그 시나리오대로 해보는 거죠. 좀 이런 구성이고 그걸 마무리하는 과정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걸로 마무리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TF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나름 굿즈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주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배포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가능성들을 좀 실험해보는 또 기회가 되기도 했고. 성동초등학교 3학년 이제 담임선생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가을이어서 안끝 검은 표범나비라고 굉장히 많이 날아다녔어요. 근데 그 어떤 친구 손에 그 나비가 있어서 계속 그 나비랑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담임선생님이 그 친구는 나비 곤충을 되게 무서워해서 도감도 잘 안 보는 친구였대요. 근데 자기 손등이에 안끝 검은 표범나비를 올려놓고 계속 이야기하고 헤어지기 아쉬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막 했고요. 동천에 나와서 학교 수업 시간에 동천에서 만나는 막 새들, 곤충 이 친구들 다 만났잖아요. 근데 현장에 와서 또 그 동천에 있는 다양한 뭐 새들과 곤충들과 이런 친구들을 본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그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처럼 의미 있게 되게 많이 다가왔고 그걸 이제 시야로 표현하게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시야를 썼어요. 동천 너는 바보야. 너희는 우리한테 이렇게 되게 큰 행복을 주는데 우리는 너를 위해서 뭐 해준 게 없어. 동천아 미안해 고마워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자라게 하는 그런 동천 마을 교육 과정이었고 22개 시군에서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 중간 지원 조직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지원 조직 활동가는 되게 정성스럽게 활동을 저는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순천시 지자체는 되게 마을교육 공동체나 민관학 협업사업 관련해서 되게 적극적이셨어요. 실제로 저희 중간 지원 조직이 나오게 된 게 순천시 평생학습과에 있는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이 순천에 이렇게 마을교육 공동체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 올려서 그게 선정이 돼서 2018년대에 센터가 세워지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지자체랑 교육청이랑 협업을 좀 잘하는 과정이 있었고, 사실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사업 자체가 협력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미션인데, 그 협력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이 센터를 만들어서 뭐 공동 근무를 하거나 그 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뭔가 목적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희 순천은 조금 이례적으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교육 자치라는 의미에서 민간 활동가들이 잘 판을 깔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되게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가 뭐 생기게 되면서 뭐 진행된 측면도 있지만, 그 전에 한 10여 년 동안 시민사회의 성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성숙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이제 마을 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순천만 갯벌을 만드는 과정에서 싸웠던 과정들이 고스란히 다 지역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도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본 경험들이 원체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동천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동천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유모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싱싱카를 타거나 그랬던 산책 공간이었다면, 어쨌든 그 공간 자체를 학교의 수업 교육 과정으로서 배우게 됨으로써 뭔가 좀 더 자기한테 다가올 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기존에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교사가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마을에 있는 활동가들이나 그다음에 지역 환경교육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들이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교사들도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제일 잘 만들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역 학교 밖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었을 때 더욱 풍부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경험하게 됐고, 마을 분들도 역시 선생님들은 수업을 설계하거나 이런 건 정말 잘하셔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